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4 DDE 적용 어, 7편 영상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7편에서는 이제 마디 목표가를 들어가는데요. 마디 목표가는 가격 관측론 계산법을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올라온 것만큼 조정폭 끝점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다. 요 B타입. 그 다음에 올라온 것만큼 고점에서 추가로 더 올라온다. 요 C타입. 요 두 가지를 다 응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걸 주로 이제 응용을 한 거예요. C타입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좌 이론 목표가에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얘가 지금 계산하는 계산의 근거는 타입 B하고 타입 C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한다. 요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디 목표가는 3분봉의 BMM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겁니다. 이건데 여기에 있는 요 라인들을 톤층에서 요 라인이 뭐가 되냐면 BH가 되는 거고요. 요 라인이 BL 라인이 됩니다. BL 라인이 되는데 요걸 통칭해서 BMM이라고 합니다. BMM. 그래서 BMM이 없으면 이걸 조금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계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꼬랑댕이 값을 끌고 들어오시면 돼요. 꼬랑댕이 값을. 꼬랑댕이 값을 끌고 들어올 경우에 약간의 좀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바웃으로 계산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얘가 조정을 할 때, 자, 이 파동에 대해서 얘가 지금 요만큼 조정이 들어왔어요. 요만큼. 그러면 다음번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만큼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조정을 어디서 받느냐? 지금 내가 나왔죠? 요만큼을 조정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얘가 지금 이만큼 조정을 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조정 때 요 정도 사이즈만큼 조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절을 넣으시면 되죠. 손절을. 그래서 이거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 이제 하락할 때, 계단식 상승할 때 귀신같이 이 폭을 맞춰가면서 상승을 하고요. 귀신같이 이 폭을 맞춰가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3분봉에서 요 값을 보고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웬만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절의 폭은 얘기했죠. 손절의 폭은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셔야 됩니다. 뭐 손절을 뭐 주지 마라 줘라 그런 얘기 제가 못하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 어디서 조정이 들어오냐면 여기 조정이 이만큼 들어와요. 그럼 조정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갔죠, 그죠? 더 내려가도 결국은 나한테 수익을 준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40틱 손절을 줬다, 30틱 요즘처럼 이렇게 막 장이 미친 듯이 움직일 때는 40틱, 30틱 손절, 힘듭니다. 그냥 손절만 따먹고 바로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요 폭만큼의 조정을 주고 얘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왔지만 결국은 나한테 한 0.3% 정도 수익을 준다더라. 그런 이론입니다. 또 그러니까 일반 차트를 놓고 요걸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BMM이 없다고 한다면 요걸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그다음 이제 파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조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요만큼 조정이 들어오겠죠. 요만큼. 요거는 이제 저기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얘는 지금 못 잡았죠. 못 잡았죠. 못 잡았죠. 언제 잡습니까? 요때 잡는 거죠. 요때 요만큼이면 여기서 잡네요. 여기서 잡게 되면 오 얘는 제대로 잡혔네. 그죠? 얘는 제대로 잡혔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으로 할 때도 어떻게 되냐? 지금 얘는 좀 하방으로 내려올 때고요. 상승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방 올라 요 구간 계산해 볼게요. 요 구간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가 인제 상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요런 경우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상방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 뭐가 되는 겁니까? 고점을 찍고 추세를 하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면 여기요 조정이죠. 요 조정분만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올라왔다가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고점 찍고 조정받고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적게는 3번 많게는 11번 정도까지 이러면서 어떤 추세를 형성하고 쭉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잡았어 못 잡았어? 얘는 끝내는 못 잡았죠. 다음날 이게 미지였던 날에 잡았겠죠. 다음날 미지였던 날에. 요즘은 뭐 상방이라고 하는 게 딱히 지금 뭐 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요 구간 나올 수 있죠, 요 구간. 그러면 요 상승한 것만큼 얘는 요만큼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상승은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상승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조정이라고 들어오는 게 찔끔 들어오는 거지. 찔끔. 그죠? 그럼 또 요 상승한 것만큼 또 상승을 또 할 수가 있죠. 요때는 인제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 뭐 요런 건데 이런 마디에서 걸려 가지고 찔끔 상승하고 또 상승을 해 버려. 에이 나가리네. 상승세가 워낙 세네. 그죠? 그래서 어 상승세 뭐 상승이 됐던 게 뭐 상승이 됐던 게 하방이 됐던 간에 추세가 너무 세게 되면 얘는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굵직하게 이게 파동을 그린다고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뭐 최소 0.3% 부터 뭐 많게 먹게 되면 한 0.6% 까지는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3분봉상의 BMM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집어넣고 실제 이제 두리뭉실하게 입력을 해서 그러는데요. 집어넣고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요즘은 이걸로 참 계산하는 게 3분봉상에서 계산하는 게 쪼금 어려울 정도로 너무 휘저어 버리니까 지금 요 구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 구간. 자 요 값이 얼마냐면 15472 예요. 15472. 그러면 3분봉 하방에 15472 그다음에 조정을 했던 게 여기죠. 여기죠, 여기. 그럼 조정을 했던 게 15430. 15430. 그럼 얘는 다음번 찍을 자리라면 15388에서 걸린다는 거죠. 15388. 그러면 15388 선 하나 그어 놓을게요. 15388. 15388. 안 내려왔네. 못 잡았죠, 그죠?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조정을 한 거. 자, 여기에서 여기서 조정을 한 게 여기서 이만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은데 아이고 여기 10 포인트 15388에 153
한 30틱, 40틱 정도 오다가 이게 돌려버렸네요. 조금 안타깝죠.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걸 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죠. 요렇게 해서 꼬리 달고 팍 오르는 이걸 바라는 건데 한 40틱 정도로 해서 얘가 지금 도달을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잡았으면 아주 따끈따끈했겠죠. 그죠? 아주 따끈따끈했을 텐데 못 잡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인제 못 잡았다라고 해 가지고 그럼 또 넋 놓고 앉아 있을 거냐? 그건 다음 자리 또 계산을 하셔야죠. 다음 자리 계산하고 그러면 얘 지금 3분 봉상에 BMM으로 해 가지고 마디 목표가를 걸어 놨는데 놓쳤어. 그러면 HA300 에서는 또 이렇게 수시로 계속 걸리니까 또 HA300 보고 또 진입을 시도를 해야죠. 진입을 시도해야 됩니다. 어 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번 더 내려왔으면 내 자리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 여기에 TPL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던 자리죠. 그죠? 그래서 요런 놈들은 한 번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이걸 받으면 되느냐? 두 번째 받으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다음 파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받았다 이거지.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 폭만큼의 이 자리에서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얘가 지금 안 오고 이렇게 상승을 해 버렸죠. 그럼 그다음번 내려올 때 이 자리를 뚫고 거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되려 어떻게? 이걸 계산해서 이 밑에서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 밑에서. 이 밑에서. 그래야지만이 안전하게 내가 내 거 체결 딱 하고 꼬랑내리 달고 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걸어서 잡는다. 그럼 이걸 뚫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을 더 뚫고 내려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물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 까딱 잘못하면 손절만 따먹히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제 이 자리를 지금 놓쳤어. 그럼 요 자리를 또 계산을 해 가지고 요 밑에 요 자리에서 또 걸어 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놓쳤어. 어떻게 해? 그럼 또 이 자리에서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받아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3번 치고 내려와 가지고 땅바닥.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시그널이잖아요. 요런 자리들은 받아도 된다 이거지. 크게 3개 나왔던 자리. 고런 패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죠. 요거죠. 그저께 나왔던 자리인데 이런 자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죠. 자, 요거는 이제 HA300에서 계산을 할 건데 요걸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요런 모양들이 또 이렇게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저점 못 깨고 이게 뭡니까? 그 자리가.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번 내려온 자리, 요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되려 여기에서 요 모양 나왔을 때 짝꿍댕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죠. 요런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얘가 미친 듯이 나 몰라 묻지마로 인제 얘가 막 움직일 때 그때는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흐름을 타고 올라갈 때는 조정 준 것만큼 조정을 주고 조정 준 것만큼 조정을 주면서 상승 쪽으로 계속 가고 조정 준 것만큼 하락하고 조정 준 것만큼 하락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파동이 그게 길 수도 있고 파동이 짧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파동의 길이까지는 뭐 어느 정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100% 맞춘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자리를 찾아낼 수는 있다. 계산을 통해서 찾아낼 수는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조정을 준 것만큼 여기에서 조정을 또 준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잡게 되면 요런 파동 줄기 하나를 먹을 수가 있다. 요런 파동 줄기 하나를. 이 파동 줄기 하나가 대부분 요즘처럼 요즘 같은 장에서는 한 0.5% 되죠. 0.5%게 되면 한 300틱, 300 한 2-30틱 정도 나오죠.
예. 이런 거는 이 파동 하나만 먹으면 그날 매매는 매매 끝 하셔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인제 만약에 스캘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종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일 매매를 해야지 30틱을 해서 몇 번을 먹어야지 300틱 나와. 10번을 먹어야지. 30틱짜리 10번 먹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요게 마디 목표가 3분봉에서의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A300 에서는 또 계산을 또 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3분봉보다는 뭐 HA300이 보다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어 왜냐 쪼금 인제 3분봉 같은 경우에는 봉이 굉장히 크잖아요. 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우 좀 상당히 좀 힘들죠. 버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익을 익절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봉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쪼금 인제 힘들어요. 자 얘는 이론은 똑같이 아까 했던 가격 관측론의 가격 관측론 상에 타입 B와 타입 C의 이론을 근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면 조정 중고에 그만큼 상승을 한다면 조정 중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올린다.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을 더 올린다. 이게 이론입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타입 B를 정할지 타입 C를 정할지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인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인제 계산을 해 볼게요. 요렇게 해 놓고 그러면 얘가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온 파동이 얼마입니까? 요 파동이 시작이 여기죠. 여기. 파동이 시작이 여긴데 요거 찍고 나면 15407 상방으로 가는 거죠. 상방으로 가는 거니까 15407 그다음에 얘가 파동의 끝자락이 여기죠. 파동의 끝자락이 15537 계산하게 되면 130 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어우 그 짧은 시간 내에 130 포인트를 확 밀어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 130T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파동의 끝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면 15473 그러면 HA300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대 상승 폭은 어디까지냐? 15603까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15603까지. 그럼 15603이 어딥니까? 얘가 파동 한 개, 줄기 한 개로 자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행복할 텐데 얘가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그냥 올라가더라도 그냥 얘는 이제 못 올라가고 흔들면서 그러니까 상승 조정을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럼 이 파동 줄기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15603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에 걸린 게 어디예요? 15604에 지금 저항선 하나 보이죠, 그죠? 그럼 15604까지는 지금 현재 올라왔다. 이게 지금 어 그 HA300에서의 마디 목표가 계산하는 겁니다. 이 마디 목표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이론을 근거로 두고 계산을 하는데 이런 가격 유형들이 그러니까 상승폭을 균등 비율이죠. 어떤 상승을 했어. 그러면 그 상승한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락을 했어. 그러면 하락을 한 것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많아요. 같은 비율대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마디 목표가 HA300에서 여기에서는 뭘 적용을 한 거예요? 타입 C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타입 C를 적용할지 타입 B를 적용할지 그건 시장 상황에 맞게끔 여기에 입력을 해 주면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바라봤던 경우는 HA300에서는 타입 B보다는 타입 C 타입으로 해 가지고 뻗어나가는 게 월등히 많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제 타입 B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요 값이 15407, 15537, 15473. 그러면 얘는 이제 한 번에 다 정리를 합니다. 타겟, 타입, 타입 A, 타입 B, 타입 C, D, E 값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값은 마디목표가 여기 HA300에서는 뭐라고? 타입 C를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타입 C를 적용한 값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15603 나오죠. 15603. 얼라리요? 뭐가 좀 이상한데? 요거는 좀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어, 지금 뭘로 계산이 된 거죠? 타입 B로 계산이 됐네. 아닌데, 내 타입 C로 내가 집어넣는데. 일단 풀어보고요. 시트를 타입 B로 지금 또 계산을 바꿔놨으, 보죠.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상승폭을, D 맥스로 봐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언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기본 폼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D47 빼기 DC47이잖아요. 그러면 15537 빼기 15407 들어온 변폭이 130포인트고, 이 130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죠. 247에 247 타입 B로 계산을 한 거네. 쏘리, 죄송합니다. 그 타입 B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정을 받은 것부터 해서, 조정을 받은 요 끝점 있죠. 이 저점으로부터 해서 요 상승폭을 더 더해주는 거예요. 타입 B가 맞네요. 요거는, 만약에 이걸 또 바꾸면 됩니다. 타입 C는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여기서 집어넣으면 돼요.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A, B, 요 값을 주면 되죠. 요 값을 주게 되면 15667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다. 15667까지. 그래서 마디 목표가 HA300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고, 이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값을 한꺼번에 유추해내기 위해서 그 위에 한꺼번에 다 보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타입 B가 계속 제가 타입 B로 놓고 썼던 것 같네요. 쏘리입니다. 쏘리. 타입 여기에 C고 타입 B, 타입 B로 계산을 했네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 설명을 드린다면, 얘가 상승을 한다면 여기 요 줄기 있죠? 요 줄기. 요 줄기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요 줄기만큼 더 추가로 상승을 한다.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저기에 값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줄기, 이 파동에서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계산이 되죠. 그죠? 남들은 그냥 뭐 눈만 껌뻑껌뻑 할 때 우리는 계산을 해서 이 파동이 저기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데 목표를 두고 이제 홀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방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방에 배팅을 했고, 상방에 배팅을 했다고 한다면 저기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물론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몇 프로였어요? 아까 0.8%. 아까 0.8% 조정이 있었죠? 0.8%니까 몇 틱입니까? 0.8 곱하기 16포인트 잡으면 80포인트, 124포인트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500틱인데, 이것만 해도 500틱인데. 이거 뭐 생각해도 따끈따끈하죠. 이래서 마디 목표가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 파동의 줄기, 요 파동의 줄기, 이 파동의 줄기. 비록 이렇게 흔들고 갔지만 찍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찍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머리를 딱 맞고 쭉 뺄지, 그거는 얘네들이 핸들링하는 그 세력들 마음이죠. 세력?
핸들링하는 AI의 마음이지. 우리는 지금 컴퓨터하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챕터 4 DD 적용 7강에서는 3분봉 상에서의 마디 목표가, 그 다음에 HA 300에서의 마디 목표가, 요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도. 그래서 이게 하방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차트 세팅이 선행이 안 되면 이 마디가 눈에 쉽게 안 들어옵니다. 이 마디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차트 세팅을 이렇게 차트 세팅을 이제 못하죠. 제가 하고 있는 차트 HA300 시트 세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가게 되면 지그재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그재그의 전환 비율을 0.5%. 아까 저쪽 이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 로우 데이터에 계산할 때는 몇 프로였습니까? 걔는 일봉상이었기 때문에 2%를 두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마디가를 뽑아낸 거고요. 지금은 HA300 요런 이제 그 짧은 차트에서는 전환 비율을 0.5%를 두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저 마디들을 갖다가 눈에 넣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HA 차트는 헤이켄 애쉬라고 하는, 이게 헤이켄 애쉬라고 하죠. 헤이켄 애쉬라고 하는 요 야구예요. 헤이킨 애쉬의 HA를 따가지고 명명해서 HA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그냥 HA300. 그럼 HA300이라면 헤이킨 애쉬 차트 300틱 차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HA300에서 아니면 HA60에서 아니면 HA20에서 하면 헤이켄 애쉬 차트 300틱으로 본다. 60틱으로 본다. 20틱으로 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디 목표가 구하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마디를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마디 목표가가 엉뚱한 데 찍히죠. 엉뚱한 데 찍히니까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HA300 차트 기준으로서 나와 있는 저 마디 상승분의 조정분의 추가 상승분 계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진다더라.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방이라면 그 마디 목표가 부근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도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거기서는 다시 조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반등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0.3% 이상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매도를 잡으시면 안 되고, 관망 추가적으로 0.3% 이상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매도를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지 안전한 거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뻗어나갈 때 궁극적으로 좀 목표가를 이제 계산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파동이 뻗어나갈 때 얼마큼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뻗어나가는 데까지는 내가 홀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그 뻗어나가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 방향대로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매수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물린다는 거죠. 물린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하루 변폭을 다 채웠는데, 예를 들어서 음봉으로 내려가. 음봉으로 쭉 내려가는데 하루 변폭을 다 채웠는데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잡아? 잘못하면 와당창 물립니다. 와당창 물려요. 이때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매도가 아니죠. 최소한 관망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때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파동을 카운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인데, 얘가 지금 이 파동을 카운트를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더라.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계산 값으로 확인되잖아. 여기에서 잡은 사람은 여기까지 홀딩해서 여기까지 먹으면 되는데, 관망을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 조정이 들어오는 게 최소 몇 프로? 지금처럼 막 움직이는 장에서는 조정 들어왔다고 한다면, 아까 얼마에서 얼마라고 했나요? 0.3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인데 요즘처럼 같은 장에는 0.6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 물리게 되면 200틱 이상 물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망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정받고 내려왔을 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제서야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다음에 조정 들어왔으니 그다음에 또 상승 이 마디가 또 나올 거니까 이 마디가 또 얼마예요? 이 마디 정도만큼 마디가 또 나올 거라 이거지.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잡아서 이 마디를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이 마디를.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이거는 차트를 보고 제가 인제 이런 어떤 이런 마디를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는 관망을 해야 된다. 예, 아무리 이렇게 막 달려간다고 해도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차트를 펴 놓고 그런 자리들을 찾아보셔야 되죠. 그런 자리를 찾아보시고 그런 자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계산을 해 보시고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 자리가 지금 pH가 얘기한 그 자리구나. 어이구야. 이 자리에서 매도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난 더 내려갈 줄 알고 매도를 때리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트에서 눈에 들어오시면 돼요, 차트에서. 차트에서 눈에 들어오시면 어 일단은 손실은 안 보실 겁니다. 손실은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루 종일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차트해 보고 '아 이 마디, 이 마디, 이 마디.' 그러면 이 마디가 왔기 때문에 다음 마디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다. 그럼 다음 마디까지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빨리 내가 익절을 하고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오버슈팅이다. 그럼 반드시 이거 밑으로 확 꼽습니다. 오케이. 오버슈팅 나왔어? 그럼 매도 바로 때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고 차트를 보고 연구를 하고 그 옆에 DD를 껴 놓고 계속 수치 입력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이번 강의에서는 3분봉하고 HA300에서 마디 목표가 계산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챕터 4에서 마지막 강의. 챕터 4에서 인제 마지막 강의죠. 여기 지금 이론 목표가.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밑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예, 이론 목표가가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이 위에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다 얻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론 목표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